진짜 되게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너는 몇 번째 엄마 딸이야? 이런 거. 어머. 한 번은 수련회 같은 걸 간 적이 있는데 자고 있다가 무슨 말소리에 이렇게 깼는데 쟤네 아빠 그거잖아. 막 여자 막 사기치고 다니는 그런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는 척을 했어요. 그냥 계속. 너무 지쳐서 아직도 내가 말해야 될 사람이 훨씬 많은데 언제 다 말을 하지? 그냥 못하고 이렇게 살겠구나. 그냥 아빠가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어려서부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괜히 또 아빠한테 욕을 먹이는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약간 주변에서 너무 착한 사람 콤플렉스처럼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아빠가 스캔들이 터지고 나서 한참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부분의 활동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제 쌍둥이가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렇구나. 이게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어디 원망을 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어디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힘들었으니까 그때는. 그 당시에는 어렸죠. 그렇죠? 그 어렸던 수지 씨 마음이 어땠을까? 이때 그 수련회 비슷한 데서 경험했던 그 일은 정말 너무 큰 일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사람들이 아빠에 대한 오해가 아직도 많은데 제일 많았던 시기여서 그냥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거기서 아니라고 뭐 기사라도 찾아보고 얘기를 해줄 그럴 힘이 안 났었어요. 쟤네는 날 잘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를 할 텐데 쟤네한테만 말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이걸 계속 해서 풀리면 괜찮은데 안 풀릴 것 같아서 그냥 피곤했어요. 근데 이게 무력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불특정한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무력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상황이 수지 씨 본인으로부터 생겨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노력을 하고 더 애를 쓴다고 이게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 이 굉장한 무력감이잖아. 이 무력감을 10대 때 또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자상을
단단하게 좀 만들어가는 그 시기에 겪었다는 거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검사에서는 활력과 에너지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걸로 나와요. 무력감과 무기력감이 조금 걱정될 만큼 깊고요. 굉장히 공허감이 많고요. 그러면 우울하다는 게 뭐 살고 싶지 않아요, 슬퍼요 이런 것만이 우울이 아니라 우울의 가장 기본은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고 흥미의 감소가 있는 것을 우울의 가장 기본이라고 봐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지금 현재는 기본 정서 상태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꽤 많다고 보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또 걱정은 약간 울적하고 또 무력하고 무기력할 때가 있다라는 것조차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만 힘든 게 아니니까.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다른 가족들이 더 힘드니까. 이해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요. 그러나 그 말을 표현을 안 했다고 해서 안 힘든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힘들었던 거잖아요. 아휴, 그랬구나. 언니하고는 좀 그런 얘기를 나누셨어요? 언니는 어려서 좀 우울함 때도 많았고 그래서 언니한테는 우울감을 보태고 싶지 않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우리 성희 씨나 수지 씨의 마음에 뭔가 이제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조금 풀어가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그 스캔들, 좀 세상이 떠들썩했던 그 일, 혹시 수지 씨 마음에 조금이라도 혹시 정말 그런 면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세요? 저는 솔직히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사 중에 저희가 알만한 거짓말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뭐 아빠가 500원을 달라고 했는데 때렸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몰래 더 큰 돈을 할머니 할아버지 몰래 주려고 막 하고 그랬으면 그랬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거는 작은 거짓말이라도 섞여 있다는 게 그게 거짓말이겠다라고 생각이 됐었고 저는 아직도 좀 억울해요. 아빠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는 거나 기피를 해요. 저는 아직도 그런 게 좀 억울해요. 사실 또 그런 거에 딸들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거든요. 그것 또한 굉장히 억울하겠죠. 네. 근데요, 수지 씨, 억울함이 굉장히 깊어지면요, 이것이 마음 안에서는 화가 되고 이 화가 나한테로 오면 우울해져요. 이제 가족의 위기가 생기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위기가 되는 상황을 드러내놓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사실 그게 필요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가장 끝까지 믿어줘야 되고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게 가족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은 얘기하는 게 그게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좀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자식들이 좀 덜 불안하고 덜 두려워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지 않으면 약간 머릿속으로 좀 상상하거나 추측해야 되는, 추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사실 아이들하고 이런 어려운 얘기를 그렇게 별로 나눈 적은 없어요, 제가. 왜냐면 네. 서로 아프기 때문에 네. 굳이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고 싶지 않았고 때로는 뭐 이해를 바라고 싶고 이랬던 순간들은 살면서 참 많이 있었지만 역할을 다 잘 못했기 때문에 반성하게 되네요. 이제 그때 그 일을 겪었을 때는 수지 씨가 굉장히 어렸을 텐데 그때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 보는 게 맞을까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빠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뭐 재판이 결과가 나오고 이래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그냥 아빠의 나쁘게 비춰진 모습만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 뒤부터는 아빠 딸이라는 사실을 최대한 숨기고 싶었어요. 말을 안 하고 싶었어요. 그걸 아빠한테도 편지를 바꾸고 싶다. 편지 얘기 안 하면 아빠 얘기가 같이 안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린 수지 입장에서는 뭔가 배드 루트야, 나쁜 뿌리야. 이게 뭔가 편이라는 이 성을 가진 이 지금 현재 나는 이 상황을 나는 좀 부정하고 싶어. 이게 쉽게 말하면 배드 블러드거든요. 저 집 자녀야. 이 소리를 내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근원적인 수치심이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버텼습니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 양육자셔가지고 정말 사랑을 많이 주시면서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결혼하고 이혼한다고 했을 때 좀 응원하고 존중할 수 있었던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 영향이 되게 컸고, 근데 할머니가 힘든 모습을 보기가 싫었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순간에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좀 이타적인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좀 우리 수지 씨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조금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런 분들 중에 일부는 내가 우리 집을 다시 화목하고 행복하고 내 동생들만큼은 내가 겪었던 이런 아픔을 안 겪게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거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내가 결혼하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되게 큰 이유가 내 가족이구나. 혹시라도 결혼을 하면 우리 가족을 이전만큼 못 챙겨주게 될까봐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수지 씨는 결혼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중에 40대 후반 네.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때 되면
뭔가 가족들이랑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않았을까. 그때까지라면 동생들도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좀 뒷바라지도 해주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좀 외롭지 않게 내가 편수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역할을 그때 정도까지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나보다 가족이 더 먼저네? 그럼 어떻게 보면 나보다 가족이 더 먼저네? 나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가 유추를 해보면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게 사실은 아빠가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못 믿어온가 봐요. 제가 이렇게 딸 본을 보면서 아빠보다 내가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 자식으로서의 해야 될 도리를 내가 꼭 다 해야 되겠다는 건 책임감 같은 게 있는 듯 싶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머릿속으로 이해는 하는데 그걸 다 감당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제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그 역할을 잘 못해왔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이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뭐 오죽하면 뭐 할아버지 뭐 자동차도 바꿔주고 바꿔드리고 네. 그럴 정도의 그런 효녀예요. 안 그래도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런 무게까지 감당하는 건 좀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성희 씨는 쭉 이렇게 동생 이야기를 좀 들으셨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저는 동생한테 힘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았었고 제 마음을 다잡아주던 동생이었는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거든요, 저도. 하지만 그 마음의 부담이 제가 언니로서 보는 저는 짠하더라고요. 어쨌든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상황 자체는 두 분이 같이 경험한 거니까요. 물론 이제 그 경험이 어떻게 마음의 자리를 잡느냐는 좀 다르긴 해요. 그러나 유년 시절에 겪었던 것들이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조금 다시 어린 시절로 가볼까요? 제 생각에 저는 좀 예민한 기질의 아이였어요. 근데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이제 엄마의 부재로 인해서 그게 마음의 병으로 왔어요. 그래서 분리불안이 좀 심하게 왔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그게 분리불안인지도 몰랐고 그땐 뭐 육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었고 그런 단어도 잘 몰랐었고 저도 모르고 뭐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모르셨고 그냥 유난히 예민한 아이였던 거예요. 제가 그냥 그렇게 난 정말 왜 이럴까, 동생들은 괜찮은데 나만 마음이 왜 이럴까, 근데도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었어요? 5살 그러면 어떤 누구라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아무도 예외 없이 그 나이에 부모님이 헤어지시면 다 너무 불안하고 너무 마음에 영향을 많이 받죠. 당연한 거죠. 네, 그러셨군요. 네. 그 나가실 때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울면서
다리를 붙잡았어요. 무서워서 미칠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불안하고. 네. 어른이 애기들만 두고 나가니까. 근데 이것도 좀 이제 민감한 질문이긴 하는데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엄마가 그냥 우리를 두고 갔으니까 그녀의 이유는 나름 있었겠지만 어쨌든 자녀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거든요. 성인이 되면 또 나름 그냥 한 인간으로서 엄마를 이해하는 면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나름 안정감을 유지해 나가는데 부모가 딱 되면 애들이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거든요. 너무. 그러면 나는 얘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인데 우리 엄마는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냥 단순히 그런 기억 때문에 안 좋았다면 커서는 사실 이해를 해보려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또 어른들의 일이었고 나도 어른이 되고 연애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었겠다. 근데 자식을 낳고 보니까 왜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지금 딱 그 나이거든요. 저희 애들이.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더 이해가 안 가서 제 탓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제가 기질상 예민하고 뭔가 그런 것 같아서 내가 너무 힘들게 했나? 너무 예민했나? 내가 너무 힘든 아이였나? 그 상황이 그냥 현실 도피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은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날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인생이고 어머님의 삶의 방식이었던 거지 편성이라는 그냥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귀하지 않은 존재여서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니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하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마음속에 딱 갖고 있지 않으면 근원적인 존재로서의 아주 수치감이 생겨, 수치심이.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기 때문에 이건 자존감에 엄청난 타격을 주거든요. 아마 그런 게 분리불안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을 거예요. 혹시나 버려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와 연관돼서 굉장히 분리불안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할머니가 뭐 슈퍼를 갔다 온다고 하시거나 하면 배가 아파요. 약간 긴장되면서 베란다에서 할머니가 오는 것만 보고 기다려요. 그 자리를 못 떠나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뭐 학교를 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거나 그러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냥 밖으로 나가서 제가 막 찾고 찾아다녔어요. 울고 네. 연애해서 결혼하셨어요? 네, 2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좀 자존감이 엄청 낮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좀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친구든 연인이든 그리고 또 기다리는 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연락이 왜 안 되지? 그런 것들은 있었어요. 원래 이제 연락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뭐 안 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참을성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게 집착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조금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죄인이 맞는 것 같고 그러네요. 근데 이 이제 아빠와 딸들은 가장 나눠야 되는 이야기는 빼고 나머지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해합니다. 이건 너무 아프고 또 혹시 꺼내서 상처를 주게 될까 봐 염려하시는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약간 마음속으로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그냥 염치가 없는 거죠, 자녀들한테. 그냥 뭐 내가 의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자식들한테 아픔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 이야기를 안 꺼내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건, 특히 위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리고 그 과정이 아프더라도 제대로 직면해서 잘 마주대해야 그 이후의 삶에 그래도 딛고 가는 힘이 생깁니다. 굉장히 그 힘과 장점이 있는 두 분, 그리고 이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면서 힘들 땐 옆에 있어주고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해주고 보호가 필요할 땐 서로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지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얘도 가는 거 봐. 얘도 봐. 제가 그때 국민학생이었잖아요. 국민학교 시절이니까. 뭐 부모님 이혼하신 가정 손들어 뭐 손들고 막 이랬었어요. 뭐 엄마 없는 사람 손들어. 눈 감고 손들고. 그때는 그게 되게 약간 문제였을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자식들이 엄마 아빠 그러는 걸 말려야지 뭐 근데 애들이 뭘 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들 앞에서 애처럼 굴지 않고 울지 않고 떼쓰지 않고 굉장히 저는 어른스러운 척을 했겠죠. 엄마는 어렸을 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불편하시겠죠. 근데 뭔가 그때 얘기를 계속 묻어두고 살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 저때 생각나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이제 이혼하시게 됐을 때 영지 씨가 몇 살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8살. 8살. 네. 그때. 그러면 그 이후로 아빠하고 친할머니하고 오빠하고 이렇게 같이 산 건가요? 네, 삼촌들이랑. 삼촌들이랑. 네. 엄마는 이제 따로 나가서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엄마랑 합치게 된 거는? 5학년 때 잠깐, 그리고 5학년 다시 때.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군요. 그러면 중2 때쯤에 이제 제대로 엄마랑 그때부터 엄마랑. 네, 같이 살았다고 네. 보는 게 네. 맞겠네요. 네. 우리 영지 씨는 좀 어떠셨나 좀 궁금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고요. 저는 정말로 지금도 부모님한테 원망이 조금도 없고요. 근데 당시에 할머니 집에 갔는데 중요한 건 할머니는 정말 사랑이 우주보다 더 큰 사랑, 그러니까 동화 속에 나오는 사랑,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랑을 다 주신 할머니예요. 근데 그 사랑을 99.9%로 오빠를 주고 할머니들 남아선호 사세요.
할머니가 너무 큰 사랑으로 키워주셨지만 약간 편애가 좀.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도 오빠는 예뻤고 저 뚱뚱했잖아요. 그리고 약간 우리 오빠는 수제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천재야. 그리고 나는 그냥 보통 아이.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이쁨을 받으려면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약간 그런 강박이 있었겠죠.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 친구분들이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를 잡아야지. 엄마를 잡아야지. 근데 제가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쁜 게 그냥 엄마랑 아빠랑 살다가 안 맞아서 헤어진 거고 그게 우리한테 잘못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삐뚤어 나갈 것도 아닌데 그러지 말라고 제가 그랬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네. 아니 그 인터뷰 영상에서 제가 마음이 짠하고 좀 마음이 걸리는 게 있어요. 영지 씨가 사람들 앞에서 애처럼 굴지 않고 울지 않고 떼쓰지 않고 굉장히 저는 어른스러운 척을 했겠죠. 애처럼 굴지 않고 떼쓰지 않고 더 꿋꿋하게 버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오히려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엄마를 이해하고 그걸 맞춰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어른 아이 같은 거예요. 아이는 아이인데 어른의 위치에서 어른의 마음을 돌보고 어른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더 보살피고 약간 그러다 보면 정말 어린 아이로서 마음을 돌봄을 받아야 될 때 못 받아요. 왜 이렇게 의젓하게 어른스럽게 지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을까요? 약간 우리 집에서 뭐 엄마 편이 없는 느낌이랄까? 내가 뭘 잘못하면 엄마 없어서 그래. 뭐 이런 얘기들. 뭐 없는 건 괜찮은데 엄마 욕을 하거나 뭐 안 좋게 얘기하거나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저희 그 아들 딸들이 어려서부터 뭐 사달라고 주르는 것도 없고 오히려 아들 같은 경우도 장난감 사주러 가면은 이거 너무 비싸 이러고 작은 거 그걸 또 나는 나가서 자랑을 하는 거야. 우리 애들 의젓하고 때 안 쓰고 그런다 그러는데 애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게 컸어요. 네네. 그 표현을 안 하니까 그런 건가 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구의 독립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독립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독립적인 면도 있죠. 그런데 마음의 가장 골수에는 이런 의존적 욕구의 결핍으로 인한 구멍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을 계속 누구를 통해서든 메꾸려고 들어요. 연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존경하는 뭐 선배가 됐든 후배가 됐든 이걸 계속 메꾸려고 들고 가장 메꿔줬으면 하고 바라는 건 결국 그걸 받고 싶었던 부모이겠죠. 지금 영지 씨가 엄마한테 한 그런 면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런 것 같아요. 허구의 환타지가 있어요. 엄마에 대한. 표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안 해봤고. 엄마에 대한 환타지를 탁 가지고 있는데 엄마는 다 아는 거 아닐까? 엄마는 이렇지 않을까? 근데 현실이 엄마는 안 그렇거든요. 그게 너무 요번에 외롭더라고.
진짜 이거는 정말 한 번도 안 꺼낸 얘기거든요. 뭔데? 그때 5학년 때 살았다가 다시 우리 떨어졌을 때 아빠가 나한테 와서 엄마를 만났는데 영범이면 데리고 간다 그랬다고. 영범이면 데리고 간다 그랬다고. 내가? 미쳤어. 말도 안 돼. 나는 내 기억에는 엄마가 오빠만 데리고 간다 그랬다고 그래서 엄마랑 살 때 엄청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막 이거를 내가 했거든요. 근데 왜 한 이유가 그 얘기를 내가 들어가지고. 아니라고. 근데 왜냐면 저는 그게 너무나. 아니 만약에 내가 누굴 데려가려면 딸을 데리고 가지 아들을 데리고 갈 일이. 저는 왜냐면 엄마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얘기 정말 평생 처음 꺼낸 얘기시죠. 처음 들어봤죠. 네. 근데 이제 어머니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 얘기를 듣고 몇십 년을 진위를 물어보지도 못하고 어린 영지가 혼자 꽉 마음속에 그거를 담고 있었던 거거든요. 담고 있었어? 그러니까 못 꺼낸 거죠, 지금. 자, 그런데 그때 어리잖아요. 아직 어떤 판단 기준이라든가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고하게 정립이 안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린 영지한테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면이 엄마한테 요만큼 있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해요. 근데 엄마한테 연락이 오면 또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너무 여러 가지로 본인이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겠구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게 그냥 정말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도 그때 그 마음이 생각이 나요. 그게 너무 상처인 거예요. 어른스러운 척 했던 어린 영지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어렸을 땐 또 특히 그걸 못 감추고. 우리가 이 집에 있으면 2층이 다락방처럼 있었는데 거기 이제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는데 엄마 노래방 테이프 있었는데 엄마가 노래하신 거를 노래방 테이프가 있었는데 녹음해 놓은 예전에는 그런 게 네. 노래방 가면 그때 노래가 제가 사실은 그 미스트롯에서 불렀던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라는 노래가 녹음되어 있는 엄마 테이프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그렇게 애절하게 들리는군요. 보고 싶다는 거 물어봤잖아요. 엄마 안 보고 싶어요? 엄마 안 보고 싶은 애가 어디 있어요? 근데 보고 싶다는 단어를 그때 지웠어요. 보고 싶은 감정을 모르면 그만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지 씨는 아주 깊은 근데 다루기 어려운
감정 중에서 좀 부정적 감정들, 굉장히 애절하고 슬프고 서럽고 억울하고 이런 것들이 부정적 감정이지만 좀 깊이 느껴질 때 이것을 표현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또 그 마음을 온전히 수용받거나 공감받아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예 애초부터 없었다. 네네. 그 표현조차도 해본 적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안 하죠. 네. 감정을 표현하는 네. 거를 안 하죠. 네. 내가 느끼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뭐 그쵸. 이렇게.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에는 틀린 감정은 원래 없거든요. 감정은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 자체를 온전히 수긍받고 수용받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되게 화가 나면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지. 이게 수용받아 보는 거예요. 이랬을 때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서 내가 오롯이 나의 마음에 대한 자긍심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맞나? 이래도 되는 거야? 내지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룰 줄 몰라요. 서투른 거. 네, 그러면 과한 감정은 결국 본인이 못 다루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느끼지조차 않아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느꼈다가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게 싫어요. 네, 그래서 감정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다루기 어려운 감정은 꽉 눌러놨던 거죠. 억압과 억제를 했던 거죠, 동지 씨가. 컨트롤이 안 되는 감정은 네, 감당할 수가 없다. 네네. 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전 좋은 게요. 제가 이제 애들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눌러놓은 친구들을 보거나 다루지 못하는 걸 보면 그렇게 제가 눈치가 빨라요. 제가 했던 행동을 하고 있으면 제가 되게 잘 꺼내줘요. 근데 이걸 안 눌러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숨기고 있으면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양육권이 아빠한테 있는데 이제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엄마가 엄청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되게 그립고 그래서 일주일에 3-4번을 도망갔어요. 밤마다 엄마한테. 네, 엄마 집으로.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아빠가 늦게 들어오신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로 아빠랑 1년 살았으니까 엄마랑 1년 살고 올게 이러고 동생 손을 잡고 엄마 집으로 갔죠. 근데 그러고 쭉 이제 엄마랑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아빠가 왜 연락을 하면 답장이 온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릴 때 전화를 해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되게 아빠에 대한 사랑이 좀 분명하게 있었고 저도 아빠한테 어릴 때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아빠에 대한 뭔가 그런 그림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 30쯤 돼서 이제 연락을 가끔씩 하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이제 관계가 이렇게 쌓이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고 이건 또 다른 상처가 됐는데 아빠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식 때.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마음으로는 네 너무 오시게 하고 좋은데 싶은데, 네. 아빠 손잡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상처받으실까 봐. 네.
아빠에 대한 좀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뭐 마냥 그냥 밝게 커서 저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었구나 하고 아빠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명절에. 그래서 더 아빠를 못 보겠더라고요. 아빠를 만나면 눈물이 자꾸 나니까. 요즘은 연락을 하고 지내세요? 아버지와? 가끔씩 네, 그냥 네. 카톡하고 얼마 전에 약주 좀 하시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상통화를 했는데 엄청 아빠가 그동안 미안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아빠가 한이 지켜줄게 이렇게 그랬는데 어쨌든 결혼식도 초대 못하고 근데 사실 엄마를 생각하면 아빠가 밉기는 해요. 엄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엄마도 이해가 너무 돼요. 그래도 저를 키워준 건 엄마니까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생각해서 초대를 못 드렸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때 그 상황에서는 허니제이 씨의 그 다양한 마음이 표현되기도 어려웠고 수용되기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엄마를 보고 싶어 해서 갔던 허니제이 씨의 마음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 마음이거든요. 심지어는 결혼할 때 그렇지 당연히 낳아주신 아버지 참석시키고 싶겠지라는 것조차 네가 좀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지라는 마음의 수용의 경험이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되면 어른들의 감정을 살펴야 돼요. 자꾸. 살피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직접 말씀을 드렸으면 또 어땠을런지 모르겠어요. 허니제이 씨가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감정을 지나치게 배려해서 본인의 감정은 굉장히 많이 누르고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마음이 외롭고 내가 수용받아 본 경험이 없으면 마음에도 구멍이 생겨요. 근데 이 구멍이 크잖아요. 그럼 타인의 마음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어쩌면 본인의 그 마음의 외로움으로 인한 구멍들 이런 게 컸다면 제자들의 마음을 확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